네, 먼저 롤랑 바르트의 애도일기인데요. 이 책을 인생책으로 꼽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인생책 중에 한 권인데, 그 롤랑 바르트가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 날부터 쪽지에 짤막한 메모 혹은 일기를 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떠나보내고 나서 그 떠나보낸 사람과 함께 이 돌과 같은 마음으로 어떻게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대체 삶은 뭐란 말인가 라는 어떤 굉장히 묵직한 질문에까지 가 닿게 하는 어떤 책인 것 같고, 한편으로 제가 이 책을 자주 꺼내 드는 것은 롤랑 바르트가 쭉 쓰다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행여 이것이 지금 내 이런 마음이 문학이 될까 두렵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의지와는 상관없이 어쨌든 문학이 되어 버린 셈인데, 자신이 정말 아끼는 문학일지언정 자신의 그 어떤 순결한 애도의 감정에 흠집이 될까봐 되게 긍긍하는 그런 마음이 되게 글 쓰는 사람에게 되게 자극이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껴 읽고 있습니다. 그 다음 책은 철학자 김진영 선생님이 쓰신 아침의 피아노라는 책이고요. 김진영 선생님은 지난해 8월에 이제 타계하셨는데 공교롭게도 애도일기를 번역하신 선생님이시기도 합니다. 투병 기간 동안 이제 당신이 보신 것, 들으신 것, 또 느끼신 것, 읽으신 것에 대한 어떤 쭉 짤막한 메모들을 엮으신 건데요. 이거를 그 깊이를 이제 생각하면 이걸 결코 짤막한 메모라고는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아주 죽음을 앞둔, 죽음이라는 되게 미지의 어떤 세계를 앞둔 사람이 느끼는 고통, 두려움, 불안, 이런 것들 앞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으려고 되게 애쓰시는 그 한 정결한 영혼, 이런 것들이 이 책에 담겨 있는 것 같고, 이 책이 왜 저녁의 피아노가 아니고 아침의 피아노인가, 그런 것들을 되게 오래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끊임없이 사랑에 대해서, 평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신데, 그런 점들이 되게 먹먹하게 다가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오야마다 히로코라는 그 일본의 젊은 소설가의 작품집인데요. 오야마다 히로코는 제 생각에 되게 단단한 작가인 것 같아요. 자기가 발딛고 있는 세계를 되게 오래 들여다보고 자세히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과정에서 되게 평온한 듯이 보이는, 또 되게 안온한 듯이 보이는 우리 일상에 난 어떤 검고 큰 구멍 같은 것들을 이제 포착해내는 힘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작품집에는 이제 3편의 소설이 실려 있는데요. 저는 이 표제가 된 구멍도 좋지만 공장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그 작품을 꼭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공장이라는 되게 거대한 그 세계를 사는 인물들이 나오는데요. 어떤 인물은 그러니까 문서를 파쇄하는 일을 계속해서 하고, 어떤 인물은 뭐 입기를 돌본다든지, 그러니까 굉장히 부분적인 일들을 끊임없이 계속 노동으로 하고 있는데, 정작 자기가 하는 일이 이 거대한 공장에서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쓰임이 되는지는 전혀 알지 못한 채 계속 부유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거든요. 근데 그 삶을 들여다보면 어떤 것은 너무 극사실이에요. 극사실인가 싶은데 그 극사실의 어떤 순간순간을 따라가다 보면 되게 갑자기 꿈인가 이게? 환상인가? 이게 뭐지? 이런 순간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꿈인가? 하다가 따라가서 읽다 보면은 너무나 사실적인 어떤 실제인 거죠. 그런 것들이 계속 교차하고 있는데 그게 우리 삶 자체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되게 선뜻한 작품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